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합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퇴직금 현황이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우리 퇴직금이라는 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우리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요 열만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X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XX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화면에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가지고 올 거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이제 커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 지금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XX 파일이 들어있는 요 해당 폴더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버 커맨 1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기본 모의고사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XX 파일이 다 쭉쭉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퇴직금 현황이라는 요 XX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퇴직금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해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커리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퇴직금이다 해서 우리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더하기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명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요 6개 열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이 6개 열만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명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 직책에서 더블 클릭, 기본급에서 더블 클릭, 상여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퇴직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개 필드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나타났는데 문제에서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것들만 가지고 와라 그런 조건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죠.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각각의 이제 필드 값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로 가지고 올 거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위쪽에 보니까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 우리 피벗 테이블을 집어넣을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우리 위치요. 이거는 그림을 참조해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지금처럼 값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행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직책이라는 것도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명도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러면 이 직책과 부서명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값들의 위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열은 없다 그 얘기고, 그리고 이 피벗 탭을 위쪽에 보니까 A의 1번 셀에 성명이다 모두 다 그렇게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필터가 되겠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가 한 개고요. 행이 두 개, 그리고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은 우리 열이 없죠. 열이 없으니까 행이 지금 A의 3번 셀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이 각각의 필드들을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성명이라는 게 지금 필터에 들어있으니까 필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책이요. 직책이 이제 행에 들어가 있었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직책을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도 우리가 행으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그마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기본급이요. 기본급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상여금이요. 상여금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기본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요. 퇴직금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급 갖다 놨고요. 상여금도 갖다 놨고 퇴직금도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끝에 보니까 F열에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요 비율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데 요 F열에 이렇게 이제 비율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요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비율도 지금 합계가 다 계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 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갖다 놓으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개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퇴직금도 이제 우리가 합계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퇴직금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퇴직금의 합계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하고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에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고요. 그 옆에 게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에서 20번이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주문행 옵션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하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줄무늬 행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퇴직금이라는 그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계산 필드를 추가한 후에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분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필드 항목 및 집합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계산 필드하고 이곳에 있어요. 이 계산 필드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산 필드 삽입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퇴직금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하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때 필드명이 뭘로 되어 있어요? 비율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율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쓰는 곳에다가 이제 비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제 수식이요. 여기다가는 이 비율에다가는 뭐에 대한 퇴직금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식에다가 그냥 0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는하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비율이라는 이 필드를 추가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비율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게 되면 비율이라는 게 이곳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비율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F열에 이곳에 쭉쭉쭉 들어갔죠. 그때 지금 이 비율은 아까 우리가 수식에다가 퇴직금이라고 찍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는데 얘를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라는 거, 이 값이 써져 있는 곳 어느 칸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칸이나 임의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 합계 비율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요 세 개 필드 있죠. 요 세 개 필드에 대해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숫자라는 그 범주를 이용해서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를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기본급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도 하자고요. 상여금도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한 칸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그 중에서 범주에서 우리가 숫자를 찍어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렇게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도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제 우리 표시 형식하고 떴죠. 그러면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범주 중에서 우리 숫자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것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기본급과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게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직책에 보면 지금 맨 앞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단추를 이제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 분석의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표시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단추를 표시하지 마라. 지금 얘는 이제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서 우리 직책 앞에 보게 되면 과장 대리 부장하고 요 글씨만 써져 있죠. 아까는 더하기 빼기 그 단추가 표시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싹 다 이제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이 내용이 싹 다 이제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맨 위에 성명 모두 요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요. 직책 얘네가 싹 다 맞는지 부서명은 또 싹 다 이제 맞는지 그리고 기본급의 합계다 상여금의 합계다 퇴직금의 합계다 합계 비율이다 해서 요런 이제 제목들도 맞나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값들도 맞게 이제 설정이 되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내가 작성한 거랑 우리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100%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A4번에서 A13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A4번부터 A의 13번이다. 그럼 지금 학번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학번이 이제 4글자로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이 A의 4번부터 A의 13번 이 영역을 셀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림처럼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 메시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그리고 IMD 모드가 영문으로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A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학번이 이제 4글자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번이 몇 글자짜리인지 그 글씨의 이제 길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제한 대상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할 거라 사용자 지정 요거 찍어주고 수식에다가 우리가 len이라는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줄 거예요.
해서 렌이라고 쓰고 우리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필드에 들어있는 그 길이, 그 문자의 개수를 이제 세달라. 그 문자 길이의 개수가 4개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만약에 3개다 아니면 5개다 6개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거짓이 나오겠죠. 해서 우리가 글자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 길이가 4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게 이제 학번이 4글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한 대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해당 영역을 이제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셀을 이제 클릭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를 보면 제목은 지금처럼 입력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지 그 내용은 설명 메시지는 반드시 4글자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자, 요것만 이제 그대로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에다가 입력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한 칸 띄고 4글자로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 메시지는 끝났고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는 표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에 찾아가서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게 하려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IMD 모드가 이제 영문이 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죠. 그 IMD 모드가 오른쪽 끝에 IMD 모드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이 IMD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현재 상태 유지가 아니라 영문으로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영문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거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셀을 이제 클릭했다가 학번에 들어있는 이 셀을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이제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에 있는 거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해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점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설명 메시지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학번 지금 맨 첫 번째 쌀함께 J001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J001, 2, 3 하고 그렇게 더 써볼게요. 그러면 학번의 글자는 4글자로 이제 입력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처럼 6글자를 썼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러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IMD 모드를 이제 영문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지금처럼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어떤 글자를 누르든 간에 무조건 이제 영문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학과별로 이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별별로 우리가 학과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문제상에서 정렬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정렬하는 그 문제가 여기 두 번째 지상에 있습니다. 해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학과가 만약에 똑같을 때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평균과 개수는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평균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할 때도 평균을 먼저 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놓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정렬이라고 있죠. 이 정렬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은 학과요.
학과라는 거 찍어주고 학과를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정렬해주고 만약에 학과가 똑같을 때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성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성별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과별로 그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됐고요. 그때 이제 똑같은 학과일 때 그때 이제 성별별로 오름차순 정렬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렬 다 했으니까 부분합에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갈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이제 윤곽선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학번이 아니라 우리 학과죠. 학과 해서 학과라고 그룹할 항목을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총점의 평균을 계산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이제 평균으로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총점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되죠. 혹시나 다른 곳에 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이 상태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학과별로 총점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성별별로 이제 학과의 개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에 또 풀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다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그룹할 항목은 이제 성별별로 해라 그랬으니까 성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룹할 항목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학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맞춰주고 그때 이제 학과의 이제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총점에서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위쪽에 올라가서 이제 학과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학과별로 뭘 구해달라? 우리 개수를 구해주세요. 해서 우리 학과에다가 뭘 구해달라?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표시된 거를 꼭 반드시 우리는 체크 해제해 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각각 이제 성별별로 학과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구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부분합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C열을 보게 되면 사무자동학과 우리 평균이다. 웹디자인과 평균이다고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열 너비가 조금 좁으니까 요 C열하고 D열 이 열 머리글과 열 머리글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해줘야 잘리는 글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에 있는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